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결국엔 해야 돼요. 그냥 시켰으니까 하자 하면은 그냥 노동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시켰지만 이거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 성과도 내지면 나의 능력이 돼요. 모든 거 할 때마다 뭐든지 배울 수 있다. 이거 다 내 걸로 만들어 보자. 잘해보자. 소화시켜 보자.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걸 제 걸로 만든 경험들, 작은 성공들을 해왔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청춘 F&B 대표이사 박진아입니다. 저희 아마 청춘닭꼬치라는 브랜드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현재 가맹점 수는 전국에 40곳 이상으로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총 합계는 70억이 넘었고요. 저를 사업적으로 이제 만난 분들이 뭐 집안이 좋던지 아니면 인맥이 많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배경은 전혀 그거랑 다릅니다. 단돈 500만 원으로 20대 중반에 창업을 해서 공장, 유통업,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까지 20대 후반에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가진 게 많이 있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할 수 있다. 시청자분들에게 조그만 꿈과 희망을 드렸으면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사업이 안 좋아져서 집에 빨간 딱지도 붙고 반찬을 똑같은 걸 먹고, 제가 3분 카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맨날 3분 카레 먹어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내가 성공하려면 돈을 꼭 벌어야겠다, 나는 삼성전자에 가야 된다 라는 생각에, 그럼 삼성전자에 가려면 공대에 가야 된다. 대학교를 갈 때도 제가 일단 돈을 벌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갔었거든요. 첫 아르바이트가 클럽 아르바이트였어요. 거기서 이제 양주랑 이제 안주를 이제 나르는 거죠. 갑자기 이제 2층으로 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밑에서 춤추는 분들은 무료로 입장하는데 이분들 왜 돈을 쓸지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어쨌든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름도 기억을 하고 서비스도 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했는데 저 밑에 보니까 칵테일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 바텐더 면접을 봐서 바텐더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했던 게, 제가 갔는데 당시 바텐더가 퇴사를 한 상태였어요. 메뉴는 있는데요, 레시피가 없어요. 사장님은 몰라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거든요. 좀 칵테일을 아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매출도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더 잘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주변의 상권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가서 메뉴 조사도 하고 했죠. 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시키는 거 말고도 더 알려달라 그러면 당연히 사장님이나 매니저분들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결국엔 해야 돼요. 그냥 시켰으니까 하자 하면은 그냥 노동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시켰지만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 성과도 내지면 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거 다 내 걸로 만들어 보자, 잘해보자, 소화시켜 보자, 되게 짧은 시간에 확 빨리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입사하기 전에랑 후랑 매출이 거의 2배. 그래서 나는 당사에 재질이 있나? 재미로 시작한 일인데 성과가 보이고 인정을 받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저희 모교에서 축제를 열고 부스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내가 능력 검증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칵테일 부스를 조그맣게 메뉴도 정하고 바에서 용품을 빌려가지고 정말 전문가처럼 세팅을 하고 앰프까지 빌렸습니다. 진짜 축제처럼 만들어서 저희 모교에서 줄이 가장 길고 매출이 높았던 부스였고, 제가 당시에 한 달 동안 벌었던 돈을 그 축제 3일 만에 번 거예요. 저는 그러면 공부를 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갈래, 아니면 이 재능을 가지고 사업을 할래, 선택을 했어야 됐고, 휴학을 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로 사업이나 장사에 재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자. 25살에 휴학계를 던지고 보령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생각했던 게, 해수욕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을 거고 거기서 칵테일을 팔면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생각에 대천 해수욕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푸드트럭, 그 트럭을 살 돈도 없었죠. 2달 동안 부스를 빌리고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거든요. 총 비용 예산이 500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장사를 실패를 한다, 잃는 건 500이지만 얻는 건 수많은 경험이고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난 이 이긴 싸움에 베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보더라도 칵테일을 팔기에는 좀 맞지가 않았어요. 성인들만 먹을 수가 있고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한테 판매가 할 수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피봇이라고 하죠. 아이템을 변경을 했는데, 당시 제가 홍대에 살면서 닭꼬치를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닭꼬치를 매일 이렇게 1년 내내 먹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닭꼬치라는 아이템을 해수욕장에 팔면은 잘 될 것 같다. 닭꼬치도 모르죠. 모르면 이제 배우면 됩니다. 노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저 닭꼬치 할 건데 알려주세요. 당연히 안 알려주죠. 옆에 갑니다. 안 알려주죠. 옆에 가고 안 알려주죠. 그렇게 노점들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알려줄게 라고 해서 닭꼬치를 이제 어떻게 굽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배우고요. 재료를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장들이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 소스라든지 이런 걸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기다렸다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이제 라벨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죠. 결국에는 지식이라는 게 듣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받고 말로 들었지만 실제로 판매하기 전에 닭꼬치를 매일매일 먹어가면서, 안 익은 것도 하도 많이 먹어서
배탈도 나고요. 내 손으로 메뉴 구성부터 정산이라든지 이제 인테리어 직접 페인트 칠하고 전기공사도 하고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 경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전 두려울 게 없었어요. 때마침 대학교에서 또 축제 시즌이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스케일을 키워보자 해서 10군데 도전을 합니다. 닭꼬치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요. 그 2주 동안에 10개의 대학교를 축제를 통해 가지고 1000만 원 넘는 돈을 제가 벌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장사 사업으로서 인정을 좀 받은 것 같고 내가 한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든 생각이 닭꼬치 유통을 해야겠다. 유통을 하게 되면 마진은 적지만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닭꼬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자. 당시에 닭꼬치 인터넷에 검색하면 없었습니다. 전화밖에 주문 시스템 없고 그다음 불친절하고 가격도 너무 불투명하고 전화를 해서 학생인데 닭꼬치 얼마예요? 축제 때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1,000원이고요. 저 장사할 건데 하는 순간 900원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시장에서 가장 블루오션을 봤던 거는 사장님들의 태도였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대학교 축제를 하면서 서울 과기대에서 열심히 이제 팔고 있는데 근데 발주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닭꼬치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딱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바빠 죽겠다, 힘들다. 이거 뭐지? 분명히 나도 고객이고 아무리 학생이라도 수백만 원씩 쓰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거래처 바꾸면 되지 해서 그 닭꼬치를 판매하는 그 시장이 좀 몰려 있거든요. 서울 중구 쪽에 몰려 있어서 제가 그 시장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게 수작업을 한 분 한 분 꽂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이거 좀 블루오션 아닌가? 이런 수작업을 조금 더 시스템화하고 이 불친절한 거 좀 친절하게 하고 가격 좀 투명화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닭꼬치가 몰려있는 시장으로 가서 다시 사장님들을 한 분 한 분씩 뵙고 설득을 하죠. 당연히 다 거절을 당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고 맡깁니까? 근데 그 중에 또 결국에는 두드리다 보면 한 분은 나오거든요. 젊은 친구가 또 열심히 하니까 한번 해보자. 계약을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상품 제가 사진도 찍고 편집도 하고 가격 설정도 해가지고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게 현재의 꼬치마켓이고 사이트는 만들었으니까 판매는 가능한데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뭐 닭꼬치 잘 파는 능력은 있으니까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제가 닭꼬치를 팔 줄 아는데 무료를 알려드리겠다. 사장님들 모이세요 라고 했고 실제로 전국의 사장님들 모입니다. 닭꼬치는 이렇게 굽는 거고요. 방식 이런 게 있고요. 장사를 잘 하려면 이런 마케팅 요소 써야 됩니다. 제가 그 짧은 기간에 배웠던 모든 노하우를 무료로 알려드렸고 청춘 닭꼬치 쓰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 걸 함으로써 닭꼬치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됐고요. 당시에 한 달 만에 매출이 3천만 원, 바로 6천만 원, 그리고 바로 1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서울 길거리 음식하면 저희가 1등을 했어요. 그 골목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됐고 MBC 방송, 공주마 방송 찍고 케이블 방송 찍고 해외 방송 찍고 저는 그때 제가 사업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어깨가 이만해져가지고. 근데 그때 왔던 위기가 직원들이 잇따른 퇴사를 했었어요. 그때 프랜차이즈를 담당했던 이사님이 퇴사를 했고요. 직영 매장 매니저 퇴사를 했고요. 직원들이 다 퇴사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중단을 하고 일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김밥 한 주씩 먹으면서 돈이 없어서 계속 때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직원들이. 우리 회사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기회도 주는데 왜 다 나가지? 되게 탓을 많이 했는데 그 원인이 거기 있던 게 아니라 여기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체계도 없었고 너무 빠른 성장만 보고 있었고 당시 사원으로 입사를 했던 직원분이 되게 솔직하거든요. 저한테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날것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대요. 그 다음에 글을 못 쓴다. 근데 웃긴 게 제가 사업을 계속 했는데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썼는데 어떻게 내가 사업을 했지? 저는 글과 말이 아니라 숫자로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상권 분석했을 때도 홍대 매장 구할 때도 숫자로서 뭔가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숫자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또 뼈 맞은 얘기 하나 있는데 친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찌르면 파란피 나올 것 같다고. 사람이 너무 냉철하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친구가 없더라고요. 클럽에서 일을 하고 막 바에서 할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 안 만나고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저만의 생각에 빠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적으로는 인정을 받으니까 어깨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는 복수성 모임을 다니면서 거기 물론 대표님들 있지만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거든요. 직원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말을 잘 못해서 스피치 학원 다니면서 말하는 법,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들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업한 지 9년 동안 거의 사람을 안 만났는데 각종 CEO 모임이라든지 스타트업 모임을 하면서 교류도 하고 나의 얘기도 털어놓고 이제 사고도 많이 키웠습니다. 그때 당시 사원이었던 친구는 점점점 올라와서 지금 저희 회사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왜 이사가 됐냐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솔직한 얘기를 해주세요.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제 수준에서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었을 때 직원들이 그건 별로예요. 아니라고 과감하게 의견을 내는 게 수평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만든 기업 문화를 대표가 잘 지키고 있는지 서베이를 하고 평점 평가를 합니다. 피드백을 주며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뽑으면서 든 생각이, 제가 업계에 서비스 문제와 가격 불투명 문제는 제가 해결은 했거든요. 근데 해결을 OEM 공장을 못하는 게 결국엔 품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근본적인 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제조 공장, 동대문구 장안동 50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 가서 닭꼬치 제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음식점을 하시다가 잘 돼서 2호점, 3호점 프랜차이즈로 확장하신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시더라도 제조 시설은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것처럼 모르니까 한 거고요. 그 힘듦을 이제 피부로 와닿았죠. 이제 음식 장사하는 것보다 유통하는 게 조금 더 어렵고 유통보다 이 제조가 거의 끝판왕이긴 하죠. 식품 쪽이다 보니까 지켜야 될 것들도 많고요. 위생에 대한 것도 훨씬 더 철저해야 되고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더러 안전하게 재고를 또 가져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뭐 축제하거나 그랬을 때는 현금 되게 빨리 돌았는데 제조 공장은 매출이 높음에 따라서 재고값도 비례해서 높아져야 되고 작업자들은 안 구해지고, 근데 제조업은 저희가 힘들다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걸 쓰시는 분들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생계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게 제조 공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은 원가 우위랑 빠른 피드백들, 메뉴 개발들, 딜리버리 형태를 개발을 하면서는 시장이 없는, 시장에는 보통 100g 시장인데 이거의 중간인 50g 시장을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조 공장에서 저희만의 스펙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제조랑 유통이랑 매장을 함으로써 수직 계열화가 돼서 배달 닭꼬치라는 걸 개발을 해서 강남에서 오픈을 했고요. 배달의 민족의 맛집 랭킹이라고 있는데 5주 만에 여기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강남에서만 되는 걸까? 해서 그 동대문구 장안동, 저희 공장 있던 데랑 건대랑 관악구가 오픈을 합니다. 결국에는 강남보다 매출이 더 높았고 배달 닭꼬치라는 새로운 시장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는 70억 달성을 했고 올해는 100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뭘 하냐면, 제가 최근에 그릇이 요만한 줄 알았는데 직원들의 꿈을 통해서 조금 더 큰 그릇을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 1등을 하겠다라는 목표는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조직원들의 꿈의 크기가 국내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해외로 가자, 글로벌 시장으로 가자. 꼬치라는 문화는 국내에서는 닭꼬치고요, 일본은 야키토리고, 러시아는 샤슬릭이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태고, 전 세계의 꼬치 문화는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익숙한 꼬치 음식에 한국식의 고추장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만 얹으면 약간의 다른 맛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침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지금은 주 7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제가 생각이 많거든요. 이 생각을 밖으로 냈지 않으면 터질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하고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느끼는 것 같고, 첫 번째 타겟은 동남아 시장이라 당장 사실 올해 말 안에 현지에 살면서 시장 테스트를 해보는 게 목표이고요. 3년 안에 저희가 글로벌 시장까지 해서 500개, 7년 안에는 1000개 이상 확장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닭꼬치 왕의 목표입니다.